2009년 6월 25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데저택 앞에 구급차가 멈춰섰습니다. 몇 분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잭슨 심정지.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악 그 자체였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추억이었으며 무대 위에서는 인간 같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달을 걷듯 문워크, 숨이 막힐 정도의 리듬감, 수만 명을 동시에 비명 지르게 만드는 존재감.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늙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남자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의 황제는 평생 단 한 가지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잠. 그는 끝내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의 가난한 흑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의 분위기도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조 잭슨은 매우 강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연습해야 했고 실수하면 혼났습니다. 무대는 놀이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타 중 한 명이 탄생합니다. 어린 마이클은 형제들과 함께 만든 잭슨5에서 단숨에 중심이 됐습니다. 그는 너무 어려서 마이크보다 키가 작아 보일 정도였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인데도 이상하게 슬픔과 감정이 담겨 있었고 춤은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습니다. I Want You Back, ABC가 폭발적으로 성공하면서 그는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는 공연장과 녹음실에서 살았습니다. 훗날 마이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이 없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가 됩니다. 겉으로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슈퍼스타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운 어린아이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1982년 마이클 잭슨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앨범 중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스릴러. 이 앨범은 그냥 성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빌리진, 비트 잇, 스릴러 같은 곡들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문화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TV 무대에서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앞으로 걷는 것 같은데 몸은 뒤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력이 잠시 고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문워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신드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 모양은 계속 변했고 피부색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같다. 왜 저렇게까지 성형을 하지? 백인이 되고 싶은 건가? 언론은 점점 그의 음악보다 얼굴 변화에 더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꽤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생전에 아버지가 자신의 외모를 자주 놀렸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에 대한 조롱 이야기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가 성형을 반복한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를 닮은 얼굴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본인은 코 수술에 대해 호흡 문제와 노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울 속 얼굴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게 했다면 어떨까요? 그의 성형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상처를 지우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피부색 논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일부러 백인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백반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의 피부에는 색소가 사라지는 증상이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한 메이크업과 치료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설명보다 변화한 모습 자체에 더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천재보다 기이한 스타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현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만든 거대한 놀이동산 네버랜드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라도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다시 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루머, 각종 소송, 언론의 집요한 추적, 그는 늘 카메라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끝없이 소비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수만 명이 환호했지만
공연이 끝난 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밤이 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은 심해졌고 약물 의존도 커졌습니다. 2009년 그는 This Is It 공연으로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팝의 황제가 돌아온다. 하지만 정작 그의 몸 상태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연 압박,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만성 불면증. 그는 어떻게든 잠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로포폴에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는 프로포폴이 일반 수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약은 원래 수술실에서 환자를 재울 때 사용하는 강력한 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잠을 얻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남자가 가장 평범한 잠 하나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죽음은 프로포폴과 진정제 사용이 얽힌 급성 약물 중독으로 결론났고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를 죽인 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세상의 끝없는 시선, 외로움, 그리고 평생 이어진 불면. 어쩌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극도로 비밀스럽게 관리됐습니다. 시신은 외부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장소에 안치됐고 사진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이상할 정도로 씁쓸합니다. 생전에는 평생 카메라를 피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죽어서야 겨우 카메라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빌리 지인이 흐르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리듬을 탑니다. 스릴러가 나오면 여전히 전율합니다. 문워크는 아직도 전 세계 댄서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그 빛 뒤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싸워야 했던 사람. 수억 명을 춤추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편안히 쉬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끝내 잠들지 못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